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입시 라이더입니다. 입시 라이더님. 자, 그럼 우리 자기소개부터 가볼게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24학번 1학년 김민재입니다. 오! 와우!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했어요? 네, 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농어촌 전형은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6년을 재학하면서 부모님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초, 중, 고를 다 농어촌 지역에서 나오면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네. 다른 학교도 지원했잖아요, 우리. 그쵸. 많은 학교를 지원을 했었죠.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 6개 지원 어디에 했는지 공개해 줄 수 있을까? 6개 다 전자전기공학부를 썼었고, 1지망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성균관대학교, 이제 2지망이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까지 이렇게 6개를 지원했었습니다. 아니, 1지망을 중앙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괜찮겠어요? 1지망은 당연히 마음의 1지망은 중앙대. 저는 성균관대 붙었어도 중앙대 가는. 이제 합격, 불합격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합격, 불합격이요. 물론 성균관대 합격했어도 중앙대를 갔겠지만, 이제 성균관대는 아쉽게 불합격했고, 이제 중앙대학교가 2차 추합으로 붙었었어요. 이제 전화 받고 추합으로 붙었고, 경희대학교가 이제 예비번호 이제 마지막 1번에서 아쉽게 탈락했고, 이제 건국대, 아주대는 합격했고, 근데 또 이상하게 동국대학교는 또 불합격이 됐습니다. 전형을 다 6개를 농어촌 전형으로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성균관대를 어떻게 썼어요? 성균관대를 농어촌 종합전형. 자, 중앙대 농어촌, 그 다음에 경희대. 경희대도 농어촌 전형으로 썼었고, 아. 아주대랑 건국대는 그냥 일반 종합전형. 네, 그리고 이제 동국대를 이제 교과 전형으로 썼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떨어졌네, 동국대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내신 성적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신 성적이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려주세요. 제 총 합한 평균 내신 점수는 2.42였습니다. 오, 잘 봤네. 근데 제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해서 과 친구들을 보면 제가 되게 낮은 점수예요. 대부분은 거의 1점대이거나 그랬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잘 활용한 케이스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게 네. 성적의 추이라고 했어요. 맞죠. 어떻게 성적의 추이가 변화가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이제 한 대략 4점 정도였다가 이제 점점 이제 공부에 재미가 붙은, 나중에는 1점대까지 올라간 그런 성적 추이가 있어서 이게 2.42여도 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3 때 엄청 잘했네요. 사실 고3 때는 조금 놀았어요. 근데 성적 어떻게 잘 나왔어요? 고3 때 조금 놀아서 사실 이제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살짝 꺾인, 이렇게 됐으면 사실 성균관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어촌 전형하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많이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직접 준비하고 해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수능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을 봤을 때 원래 성적보다 약간 흔히 말하는 그 단계, 대학 단계가 한 2개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왔다 갔다가 많이 했어요. 잘 간 친구를 보면은 성적이 좀 낮아도 정말 그 성적대 원래 커트라인에 비해서 한두 등급 높게 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농어촌으로만 썼다가 육광사를 한 친구도 봤거든요. 본인은 그래서 어땠어요? 저는 제 점수보다 조금 더 이제 잘 간, 농어촌 전형으로
유리했다. 유리하게 작용했죠, 저한테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유리하긴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으면 선택지가 넓으니까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준비할 때 농어촌 전용이라고 하면은 따로 뭐 좀 더 생각해야 되거나 뭐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집할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진짜 이게 농어촌을 준비해야 하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 농어촌은 정원이 과마다 많으면 진짜 많으면 한 다여섯 명 아니면 거의 한 명, 두 명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 결과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는데도 어렵고 이제 과를 지원할 때도 내 성적에 이제 합격이 되는 성적인가 이런 것도 좀 판단하기 애매하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학교 자체가 이제 농어촌에 있잖아요. 학교 분위기라든가 면학 분위기 이런 거는 어때요? 뭐 인원수라든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농어촌 학교의 특성이 살짝 이과생이 적어요. 다른 서울에 있던 친구들 보면 거의 다 이과고 이랬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가 한 90명, 이과가 한 60명 정도로 이과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신 따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 아니 정리를 한 내신 번만 지금 1점대도 가고 2점대로 끝내놓고서는 내신 따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한테 진짜 저항 받을 거예요. 댓글 안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적은 게 조금 힘듦이지 않나. 지역이 어디였어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이제 비봉면 면이에요. 면 읍도 아니고 면. 제가 학교를 등교를 하면은 버스 타고 가면 옆에 염소가 있어요. 저 장난하는 거였겠지만 염소 우리가 이렇게 있고 그냥 학교에 냄새가 따로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시골이었다. 뭐 염소 똥 냄새를 말하는 거. 실제로 나요. 실제로 그런 게 좀 많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걸로 다른 학교에서 많이 놀리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일단은 본인 입시 스토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류 100%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비교과 활동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 비교과 활동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과생이다 보니까 탐구력, 창의력 이런 거를 대학에서 중요하게 본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과에 관련된 그런 수학적인 탐구 아니면 과학적인 탐구 이런 걸 주로 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 여기 써있고 뭐 학생회장도 했고 죄송합니다. 얘기 그냥 좀 자세하게만 해주세요. 이제 제가 했던 활동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축제를 진행하고 하면서 약간 배운 것도 많았고 그런 거를 담임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거를 저의 세부특기상에 써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진심을 다하는 이런 학교 활동을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내 생기부가 좋다 아니면 내 생기부 활동에 노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담은 활동을 그렇죠. 담임 선생님께 보고를 꼭 해야 된다.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보고서를 같아요.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담임 선생님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꼭 써서 꼭 제출을 해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증거와 자료를 남겨라. 그렇죠. 2점대로 마무리한 내신을 그러면 엄청 나름대로 학교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본 거란 말이죠. 네, 열심히 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됐다라는 표현 말고 나만의 공부법 뭐 이런 게 좀 혹시 있을까요? 제 공부법은 물론 이해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많이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부교재라던가 아니면 이 문제집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여나 안 알려주더라도 시험 한 번 보면은 그 선생님의 성향을 대충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집을 제가 무조건 한 5번 이상씩은 풀면 이게 한두 번 풀 때는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지만 이게 한 3-4번째부터는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실수도 줄이고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정말 추천드립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걸.
이 얘기는 사실 EBS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연계 교재 말고 다 풀고 나서 다른 교재 뭐 없나 찾아다니지 말고 연계 교재 한 번 더 풀어봐라. 아, 또 맞죠. 풀어봐라. 계속 풀어봐라.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 예. 보니까. 정말 내신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약간 포인트도 들렸던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그 전에 시험 문제 냈던 것들이 어떻게 냈는지를 분석하는 거. 아 그렇죠. 나는 학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출제하시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본인은 이제 그냥 한 거였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체화가 된 거네요. 내신에 대해서. 아니, 내신에 최적화가 돼 있는.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건데 EBS 활용을 좀 했을까요? EBS 활용 정말 많이 했죠. 다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어, 뭐 들었는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뭐 들었는지요? 음. EBS 이제 강의 중에 수학은 정승재 선생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신영철, 오. 화학 마스터 신영철. 오. 저 인스타 팔로우까지 하고 있어요. 나는 박지원 선생님을 좋아해서. 아, 그래요? 아니 EBS 활용할 게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들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워서 합격을 잘했어도 사실 좀 같이 활용했으면은 성균관대를 갈 수 있지 않아? 어떤 거를 또 활용하면 좋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시 정보. 입시 정보. 입시 정보가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화 시켜서 다 돼 있고 사실 따로 입시 컨설팅 받거나 이런 거를 못할 위치잖아요. 지역 맞죠, 인프라 맞죠. 자체가. 네. 그럴 때는 EBS 활용은 좀 좋다라는 거 나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께 농어촌 준비하신다면은 꼭 한번 찾아보셔라.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에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사학번 민재 학생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훅 그만 끝낼게요. 네. Riding solo, living life, not taking photos. Skip myself and do it proudly. Not